이렇게 뭐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맞아본 그런 필경도 있고 저도 맞아봤죠. 차가운 겨울 아침 관저동 건양대병원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피켓을 메고 끌고 가는 그를 뒤따라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건양대학교의 이야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JTBC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서 건양대학교 갑질 총장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건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희수 총장과 그 아들인 김용하 부총장이 직원들에게 폭력, 폭언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되물림 갑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김희수, 김용하 부자를 포함한 각 학처장 16명 전원이 동반 사퇴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건양대학교 내에는 학내 민주화를 원하는 구성원의 요구가 모아져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생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건양대학교 노동조합은 직원 128명 중 119명이 가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려 직원의 93%가 가입한 것만 봐도 대학 측의 갑질이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법인은 정현주 전 KBS 사장을 건양대학교 총장에 앉혔습니다. 자녀 임기 1년 5개월, 법인 이사회의 꼭두각시는 되지 않겠다던 그의 각오와는 달리 언론의 방패막이 역할만 한 채 11개월 만에 사직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러자 법인은 건양사이버대학교 이원묵 총장을 건양대학교 4년 임기의 총장에 겸직시킵니다. 전 총장의 자녀 임기가 남아있는 보궐기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바로 노동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건양대학교는 노조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총무팀장, 인사팀장 등 보직에 있던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비조합원 직원 9명에게 대학의 보직을 나눠 맡겨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멀쩡하게 일하던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탓하며 지난 2년간 무려 21회의 인사 이동 조치를 내리고 보직자들을 비조합원으로 물갈이해버린 것이죠.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한다며 차량 출입 기록을 조사하고 노조 간부 동태를 살피는가 하며 올해 초에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단과대 학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노조에서 탈퇴하고 정신 차리고 일하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 학장은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학장은 자신의 딸과 조카에게 수년간 외부 장학금을 몰아주고 A+ 학점을 줬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을 발견하고 바로잡으려던 것도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임탄협도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반영하여 임금 인상분을 모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까지 했지만 대학 측은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밀어 교섭을 결렬로 이끌었습니다.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건양대학교가 보유한 적립금은 2,326억 원. 전국 20위, 대전 지역 사립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심지어 재정이 어렵다는 건양대학교는 교비를 들여 보건학관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설립자의 딸이 부총장으로 있는 건양사이버대학교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지를 이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상 대학교의 재정과 땅은 그 학교에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땅을 줄 수는 없어도 건물 대 건물로 서로 맞교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건물에 대한 차액분만 지급하겠다는 꼼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신박한 계획은 김희수가 총장으로 있던 2017년에 보건학관 이관 건축계획이란 것에서 출발. 실제로 2018년에는 건양대학교가 설계비 1억 8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설립자의 계획대로 실행된 증거죠. 설립자를 중심으로 대학의 재산이 법인 안에서 재편되고 교지를 이양하라는 법인의 독촉까지 이어지자 노동조합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돈을 밖으로 빼돌리지 말라는 당연한 요구였죠. 그러자 이원묵 총장은 코로나 속에서도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인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편 법인은 건양의료원을 제3차 병원으로 키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건양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떼어서 의료원으로 귀속시켰고 건양대학병원을 의료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 건양의료원의 행정원장으로 온 사람이 있었으니 갑질 사태로 3년 전 사퇴했던 김희수의 아들 바로 김용하가 복귀하게 됩니다. 갑질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더 큰 자리에 복귀하게 되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갑질 총장 사태로 사퇴한 설립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건양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보도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설립자의 학연, 지원으로 이루어진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법인이 소속 기관들을 설립자의 편법 증여 도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설립자인 김희수와 보직자들이 건양대학교 총장 사퇴 후에도 법인의 이사로 남아 학연 지원의 고리를 틀어쥐고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립자,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이사장, 건양대학교 총장과 부총장까지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료와 연구시설용으로 대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설립자와 법인만이 사용해서 무리를 빚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단지 실수였을까요? 노동 탄압은 물론이고 법인의 전횡을 본 노동조합은 갑질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대학교로 거듭나길 요구하며 현재 80일 넘게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법인의 하수인인 총장과 보직자들 때문에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건양대학교가 직원들에게는 민주적인 일터, 학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꿈이 지나친가요? 그리고 이 투쟁은 대전 시민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오전 8시 반 10시 반 건양대학교 근처 금성골 내거리, 이분들을 만나면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